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WS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스 미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WS 기술 블로그를 통해 API 호출수를 기반으로 사용량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솔루션을 실제로 배포하고 API 호출수를 인증된 사용자별로 미터링하는 전체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스 미터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스는 다양한 과금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한 정액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종량제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방식의 경우에는 각 고객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스 미터링은 API 호출수나 데이터 전송량, 사용자 활동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정확한 사용량 측정은 고객에게 공정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량제 방식의 과금 체계를 선택하는 사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사용자에 대한 사용량을 파악을 할 텐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특별히 API 호출수를 기반으로 한 미터링 방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 소개할 API 호출 기반의 사스 미터링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아키텍처는 API 호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모든 API 요청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API 관리 서비스인데요. API 호출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API 호출을 로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액세스 로그를 누가, 언제, 어떤 API를 호출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깅 기능을 활용해서 API 사용량을 인증된 사용자별로 집계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인증은 아마존 코그니토가 담당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코그니토는 AWS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입니다.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덕분에 각 API 호출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가 호출했는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에서는 API 요청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은 람다 함수를 통해 실행이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생성된 SS 로그는 데이터 파이어스를 통해 S3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어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인데요. 파이어스를 통해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아마존 S3에 자동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를 사용을 하면 S3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를 SQL로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테나는 서버리스의 서비스로 S3의 데이터를 SQL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사용자별 API 호출 횟수를 SQL 쿼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액세스 로그 데이터를 데이터 파이어스를 활용해 S3에 저장하면 작은 사이즈의 여러 파일에 나뉘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아테나를 활용해 이 데이터를 쿼리할 때 나은 성능을 위해서는 여러 파일들을 큰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데이터 포맷은 JSON보다는 파켓이나 ORC와 같은 컬럼 데이터 포맷 사용이 성능 관점에서 보다 좋은데요. 그래서 API 호출 로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파켓 포맷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람다 함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람다 함수를 주기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AWS 샘플즈에서 방금 소개드린 이 사스 미터링 구현을 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CDK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솔루션을 실제로 배포를 해보고 테넌트별로 사용량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을 CDK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사전 조건은 영상 설명에 블로그 링크를 추가해뒀는데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과정도 이 블로그에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AWS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컬 환경에 AWS CLI와 또 코드를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CDK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JSON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JQ 유틸리티도 필요합니다. 이 도구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배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레퍼지토리에서 솔루션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렇게 git을 클론하고 그리고 그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CDK로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파이썬 가상 환경을 구성하고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클리어하고 이렇게 가상 환경을 구성하고 패키지 설치하는 명령어를 입력할게요. 가상 환경 구성과 파이썬 패키지 설치가 완료됐다면 CDK 배포에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어카운트와 리전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카운트와 리전 설정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루션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CDK 컨텍스트 JSON 파일을 열어보시면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CDK 스택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설정 값을 저장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 변수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스에 대한 환경 변수 값, 그리고 아테나에 대한 환경 변수 값, 그리고 아까 작은 크기의 JSON 파일을 대규모 파일로 병합하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 람다 함수에 대한 환경 변수 값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CDK 디플로이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CDK 스택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DK 디플로이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CDK 스택을 배포합니다. 네, 일정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서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아까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소개해드렸던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었고요. 리소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려면 AWS 콘솔에 들어가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금 생성된 이런 스택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코그니토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서 액세스 로그를 집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니토 콘솔에 들어가면 사용자 풀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그니토 콘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그니토 콘솔에 들어오면 유저 풀스에 방금 생성된 유저 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 풀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디렉토리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자 풀에 사용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추가를 위해 사용자 풀 아이디를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할 건데요. 터미널로 돌아오셔서 클리어를 하고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저장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AWS CLI를 이용해서 코그니토 사용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 코그니토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환경 변수로 저장을 했던 유저풀에 대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지정을 했고요.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수행해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유저풀 아이디는 저희가 유저풀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유저풀에 대한 아이디를 이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생성을 했던 유저 네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코그니토 생성 화면에서 방금 생성된 유저풀을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유저 메뉴가 있고 이 유저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금 생성된 유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록한 사용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통해 JWT 토큰을 발급받도록 해볼 건데요. 이 토큰은 API 요청 시 인증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토큰을 발급받을 텐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아까 설정했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JWT 토큰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JWT 토큰에는 ID 토큰, 리프레시 토큰, 액세스 토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PI 요청 시에는 ID 토큰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ID 토큰을 환경 변수로 저장을 할 건데요. ID 토큰을 환경 변수로 저장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아까 입력했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ID 토큰을 환경 변수로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API 요청을 해볼게요. API 요청 테스트를 위해 API 게이트웨이 콘솔에서 아까 배포 절차를 통해 생성된 이 random strings라는 AP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확인하고 API 요청을 위해 이 ID 값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와서 이런 명령을 통해 아까 기록했던 API 게이트웨이 ID를 대체하고요. 그리고 현재 리전, 그리고 아까 환경 변수로 저장했던 ID 토큰 값을 입력해서 API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한 건의 API 요청을 수행했고요. 저는 대량의 API 요청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키텍처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는 이 파이어스를 통해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5분에서 10분 뒤에 S3 콘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3 콘솔을 보시면 아까 스택 배포를 통해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를 저장하는 버킷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 버킷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JSON 데이터 폴더를 선택하고 보시면 year, month, hour 단위로 구조화된 폴더에 액세스 로그가 저장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액세스 로그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유저 정보가 있고 request time과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활용을 했는지 패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로그를 기반으로 아테나에서 사용자별로 API 호출을 집계해 보도록 할게요. 아테나 콘솔에서 왼쪽 메뉴에 쿼리 에디터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와 S3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볼 겁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쿼리를 이용해서 myData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S3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테이블을 정의하는 쿼리이고요. 보시면 request ID, IP, 유저와 같은 이런 스키마가 정의가 되어 있고, 하단에 S3 경로는 아까 저희가 생성되었던 S3 버킷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하단에 completed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요. S3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로드하는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select 쿼리를 통해서 API 호출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하단과 같이 이렇게 액세스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저를 기반으로 API 호출수를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AWS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SaaS 미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